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15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대전 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은 최근에는 광주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것 말고는 승리가 없다. 그래도 포항이 여전히 강력한 울산에 대항마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대전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상성해서 우위를 잡아가는 편이었다. 대전이 여전히 공격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나 대전을 상대로는 늘 포항이 우세한 흐름이다. 특히 간격 유지와 수비가 기본적으로 되는 팀이다 보니 포항이 간결하게 가는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성향이 매우 짙은 편이다. 대전은 황선홍 감독의 선임으로 화제다. 특히 대전 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올림픽 대표와 A매치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보여준 전술적인 역량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대전 시절에도 한 골을 넣은 상황에서는 잠그기로 일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자주 보여준 편이고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철퇴를 맞아버리는 상황도 생각보다 잦았다. 포항을 상대로 좋지 못한 상성이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포항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는 늘 강점을 보여주던 편이다. 특히 황선홍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로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포항이 상성해서 대전에게 웃어주던 페이스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좋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광주FC 대 김천 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광주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다. 특히 공격적인 전술을 고수하면서 대놓고 수비와 역습을 가는 포항, 인천 같은 팀들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김천을 상대로도 올 시즌 1대2로 지면서 약점을 드러냈다. 일단 광주가 K리그 2부 시절부터도 김천을 상대로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편이고 적장인 정정용 감독이 수비와 역습에 상당히 능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 될 듯하다. 김천의 경우는 말년 병장들의 휴가 반납이 상당히 반갑다. 모든 병장들이 휴가를 나가면 가용 인원이 16명에 그치는데 다행히 팀에 남는 선수들이 많다. 엔트리 운용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일단 김천이 병장들의 전역을 대비해서 신병들에게 출전 기회를 상당히 자주 부여한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조직력에 대한 위기를 슬기롭게 커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천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광주가 김천을 상대로 약했는데 특히 김천같이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여주는 팀에게 매우 약한 편이다. 김천이 병장들의 휴가 반납과 잔류로 엔트리 구성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신병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조직력도 어느 정도 다졌다. 이번 경기 김천 상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남FC 대 수원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의 흐름이 너무 답답하다. 박동혁 감독도 경기가 끝난 이후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경남의 수비나 공격이나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 박동혁 감독의 말 맞다나 간격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김민준이 지난 경기에서 여기저기에 뚫린 구멍을 메우느라 고생을 했고 공격력도 박민서의 활약만 그나마 돋보였을 뿐이다. 수원 삼성은 변성환 체제에서의 첫 경기도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일단 변성환 감독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부산의 압박에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말았다. 사실 변성환 감독도 기동성이 있는 공격적인 전술을 쓰기는 하지만 중원을 쓰는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은 아니었다. 기면의 제공권과 측면에 기대던 염기훈호의 단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남의 간격 유지가 상당히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원 삼성도 중원을 아주 유려하게 쓰는 팀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변성환 감독의 팀도 상대의 압박에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선보이는 등 경기력이 단기적으로 좋아질 기미는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전남 드래곤즈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늘 전남은 수비에서는 기복이 있는 편이다. 특히 리그 흐름 자체가 무패와 무승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늘 공격적인 플레이를 구성하는 편이라서 결과에서도 기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골을 먼저 허용한 상황에서도 이를 뒤집는 저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김종민도 9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후반에 주로 들어가는 발디비아의 창조성도 믿을 만하다. 부천이 득점력에서는 아주 능통한 편은 아니다. 다만 전남을 상대로는 난전 상황을 어느 정도 만드는 편이다. 지난 대결에서도 도합 7골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아산전에서도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것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 전남은 늘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응수하는 편이다. 부천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수비가 약한 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안양, 부산, 전남에게 다실점을 기록하는 등 맹렬한 공격을 하는 팀을 상대로는 좀 약한 편이다. 전남이 어느 정도 실점을 커버하면서 역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난전 상황에서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부천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으로 전남과 꽤 훌륭한 득점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남은 늘 뒷공간을 높게 두고 플레이를 하는 편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남FC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은 일단 안산을 잡아내면서 4연패에서 벗어나기는 했다. 하지만 성남이 지난 경기에서도 PK로 실점할 뻔하는 등 여전히 수비 라인에서의 난조가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후이즈가 터지지 않으면 공격도 상당히 기복이 심한 상황이다. 최철우 감독이 이기영 감독과는 다르게 상당히 공세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지만 공격도 해저 축구 성향이 짙고 수비에서도 복귀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다. 안양의 유병훈 감독은 A매치 동안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왔다는 후문이다. 일단 공격적인 플레이가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고, 달레이 같은 외국인 선수들의 페이스가 좋고 토종 공격수 김훈도 박스 내에서의 영향력이 높다. 따라서 안양은 라인을 쭉 올리는 상황에서 강한 편이다. 특히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오히려 부진한 편이다. 안양이 공격 대 공격 양상으로 가면 자신이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일단 안양이 가지고 온 플레이가 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남도 꽤 적극적인 플레이를 선보이지만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수비 복귀가 늦는 점은 성남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번 경기 FC 안양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원FC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이 일단 16라운드까지는 매우 순항한 상황이다. 다만 강원의 전술적인 특성상 여름에 돌입한 현재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체력을 상당히 쥐어짜는 식으로 공격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편이다. 따라서 후반에 생기는 체력적인 난조가 변수가 크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 특히 26실점으로 리그에서의 실점도 광주와 더불어 1위다. 수원FC의 견고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불리해지는 쪽은 강원이 될 것이다. 수원FC의 경우는 후반을 노리는 식으로 나설 듯하다. 일단 이승우가 대표팀에 차출이 안 되면서 체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장염 증세로 인해서 이승우가 동행하지 않은 제주 원정만 졌을 뿐 후반에 이승우가 보여주는 창조성이나 포인트를 기록하는 능력은 충분히 좋은 편이다. 특히 수비가 지난 시즌 대비 매우 좋아지면서 수원FC가 띄우는 승부수의 확률도 올라간 것이 사실이다. 수원FC가 이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강원이 보여주는 체력 위주의 전술이 여름에는 상당한 약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FC의 견고함도 지난 시즌과 다르고 에이스 이승우의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는 없다. 강원이 골을 확실하게 넣어놓지 못한다면 금방 지치는 쪽은 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수원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